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건국 주도 세력이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건국 주도 세력은 우리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앞 단원에서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세우게 됐죠. 정도전 같은 사람들. 앞서 또 얘기했었을 거예요. 유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을 신진사대부가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통치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조선 초기에는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제도나 문물을 성리학의 근거에서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나 풍수지리서를 완전히 배제시키진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건국 초까지는 나름대로 다른 종교들도 포용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16세기가 지나면은 말이 바뀝니다. 우리 살인파 배웠죠. 살인파들이 4대 사화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성리학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리학 이해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파들이 권력을 잡은 16세기 이후로는 성리학에 대한 학문을 무지 공부하고 성리학만을 인정하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대표적인 성리학자가 두 명 있어요. 이황과 이이. 공통점은 우리나라 화폐의 얼굴을 들이민 사람들이죠.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이 둘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황 같은 경우는 약간 이상주의적이야.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걸 좋아하고, 이 같은 경우는 현실적이야. 눈에 보이는 것에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선생님이 너무 간략히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어서 약간 구별을 해봤어요. 자, 이황 같은 경우는 리를 강조했다 그러고 이는 기를 강조했다 그래요. 리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진한다고 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기를 강조했다 그러는데 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현실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을 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리론 리를 주장했다. 이의 주 기론은 기를 강조했다. 이 차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이걸 기억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만든 것들. 이황은 성악 10도, 열십자의 도, 이게 도가 그림도자예요. 성악이라는 것은 임금의 성리학이라고 보면 돼요. 임금이, 이 당시 임금이 임진왜란의 선조거든요. 선조한테 어렸을 때 선조예요. 10대의 선조한테 스승인 이황이 성리학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악, 임금을 위한 성리학을 위해서 10가지 그림으로 성리학을 알려줍니다. 이걸 봤을 때 이황은 천재인 것 같아. 이렇게 그림과 간략한 글로써 그 어려운 성리학을 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 정도예요. 그래서 10도 10가지 그림을 통해서 왕한테 성리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이황의 그림책 성악 10도. 그리고 주자서 전료라는 책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는 성악 집요라는 책을 만듭니다. 요는 요약본이라고 보면 돼요. 성악 마찬가지예요. 왕한테 성리학을 알려주고 싶어서 성리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책 성악 집요. 그리고 동호문답, 문제랑 답,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책을 묶었는데 이걸 통해서 왕한테 성리학을 알려주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책 가지고도 비교가 됩니다. 이황은 성악 10도 10가지 그림, 이는 성악 집요, 동호문답, 그리고 붕당도 다르고, 이황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애들이 이황의 성리학 책을 많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준 사람은 이황입니다.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아까 현실적이라고 그랬었죠?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이예요. 현실적인 사람이야. 여담이지만 이황은 1,000원짜리 인물, 이는 5,000원짜리 인물이고, 이의 엄마가 5만원짜리 인물인 신사임당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로서 화폐, 모자지간에 화폐 얼굴 들이민 사람은 얘네들이 처음이야. 이는 천재인 게 과거 시험, 그 어렵던 과거 시험에 9번 시험 봐서 9번 다 전국 수석합니다. 천재 이입니다. 그래서 이랑 이황, 이 두 성리학자의 차이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성리학의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죠. 유교라고 해도 되고 성리학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충, 효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임금한테는 충성해야 되고, 부모한테는 뭐
효도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유교 혹은 성리학의 핵심적인 개념이잖아.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유교 윤리를 보급을 해서 가정에서 질서, 부모한테 효도하라, 신분제적인 질서, 왕한테 충성하라, 왕한테 충성하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유교 윤리를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거 국조 올해의 국가의 행사를 유교식으로 세팅합니다. 삼강 행실도 세 가지의 유교 윤리를 글과 그림으로써 백성들한테 널리 알려줍니다. 소학, 작을 소자예요. 작은 성리학 책이라고 하면 돼요.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리학 책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서당 같은 데서 성리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소학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요. 주자가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어 상장 여러 가지 행사들 있죠. 그런 것들 살아가면서 행사들 같은 경우를 주자가래라고 해가지고 집가자입니다. 집 가정 내에서의 어떤 성리학적인 질서 같은 것들을 매뉴얼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자가래. 그래서 이런 것들 관원상제라고 하죠. 관원상제를 정리한 주자가래. 가정에서의 성리학적인 질서를 찾기 위한 책입니다. 또 향약, 마을의 약속 같은 경우도 유교랑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교 윤리 보급을 하고 가정의 질서랑 신분제, 국가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상강행실도 세 가지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게 효자, 충신, 연려. 효자는 누구누구 관계예요.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 충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 연려, 남편과 부인의 관계. 요 세 가지를 삼강이라 그래요. 삼강의 모범적인 행실을 기록한 그림과 글로 된 책 삼강행실도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처음엔 글도 한문으로 했다가 백성들한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한글로까지 번역을 합니다. 삼강행실도 유교 윤리 보급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삼강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용비어천가 생뚱맞았네요. 훈민정음이 반포가 됩니다. 우리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지금 쓰는 한글이라고 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세종대왕.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종대왕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의 스승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의 생일을 우리 스승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만들었냐면 일반 백성들 대부분이 한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세종대왕이 만들어줬죠. 아예 대놓고 썼어.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불편하다.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그 뜻을 잘 전달 못한다. 불쌍해서 만들어줬다. 28자. 그래서 훈민정음 처음에 보면은 세종이 왜 훈민정음 만들었는지 써놨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이런 거 보면은 애민정신, 백성을 위한 정신이 사랑하는 정신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영향은 편리해졌고 민족 문화가 발달하고 국가의 통치 이념과 정책이 쉽게 한문보다 쉽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로 만든 책이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어요. 초기에 여기부터 시작을 했대요. 용이 나는 거. 그 이성계의 조상을 용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성계의 조상들을 용비, 하늘을 나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칭찬했던 책이 용비어천가인데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사나 기술서 같은 거 학업관리 시험 때 한글로써 이렇게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조선 초기는 어땠어요? 국가 제도랑 문물을 잘 갖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씁니다. 법전을 만들어요. 경국대전. 헌법이라고 앞서 배웠죠.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본적인 기틀인 나라의 틀이 헌법인데 경국대전이라는 헌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역사책도 있었고 농업책은 농사직설, 향약지성방 이런 게 있어요. 농사직설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우리 항상 농사책은 중국 거다 썼는데 우리나라하고 실정이 맞지 않잖아.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농민들의 경험을 소재로 만든 책이 농사직설이에요. 향약집성방, 향자는 고향 향자예요. 우리 고향의 약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다 우리 실정에 맞다라는 거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책, 우리 실정에 맞는 약책. 한마디로 좀 자주성이 엿보이죠.
항상 중국 거 쓰다가 우리 시정에 맞는 자주성이 엿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지리책. 그래서 팔도도, 혼일 강력 대국도지도, 동국 여지 승남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데 특히 혼일 강력 대국도지도는 사진이 잘 나옵니다. 요게 그 혼일 강력 대국도 지도인데 우리 중국 보세요. 전 세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 중국 중심의 중화 사상이 잘 나타나 있죠. 중화 사상이라 하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인데 당장 보더라도 면적으로도 중국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죠. 그리고 딱 봐도 가운데 있어. 가운데 중자 쓰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도 가운데는 아니지만 중국보단 작지만 다른 나라보다 가장 크게 그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요 지도를 보면은 중화 사상과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의식이 담겨 있죠. 이것이 혼일 강력 대국도 지도. 자, 조선 전기는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조선 16세기 이후로는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요. 건국 초에는 이런 문물과 제도도 발전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주로 세종대왕 때 많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거인데 천문도예요. 태조 이성계 때 만들었다고 하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천문도, 별자리 같은 것들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초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혼천이, 간이, 천체,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기구이죠. 혼천이, 간이. 요거는 앙부일구예요. 여기도 있지만 해시계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시침의 그림자를 보고서 시계를 측정하는 앙부일구 해시계. 그리고 작용루, 스스로 뭐 때린다는 뜻인데 물시계죠. 그다음 추구기, 물의 양을 측량하는 거. 비 오는 물의 양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고 다 세종대왕 때예요. 칠정산, 역법 따지는 건데 항상 우리 역법 같은 경우는 뭐 달력 따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역법이라 그러는데 항상 중국 거 썼더니 좀 날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우리 수도를 기준으로 만든 칠정산 내편 외편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주성이 엿보인다. 아까 이것도 자주성. 그래서 혼천이, 간이, 앙부일구, 작용로, 축구기, 우리 장영실이라는 과학자 들어봤죠? 그래서 세종대왕과 함께 이런 것들, 과학기술이 조선 전기에는 발달했었다는 거 정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조선의 주인공은 양반이었죠.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양반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은 조선 전기거든요. 그래서 양반의 문화 발달했는데 사군자, 이런 것들을 사군자라고 해요. 혹시 들어봤나요? 이게 넉사자거든. 네 가지. 매, 난, 국, 죽. 주로 우리 사림 양반들 있죠. 사림파. 양반들이 이런 그림들을 즐겨 그렸다고 해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꽃들의 이런 어떤 기상이나 어떤 특징이 양반들만의 어떤 고귀하고 깨끗한 그런 것들하고 맞았기 때문에 이 사군자가 사림들, 양반들이 즐겨 그렸다고 합니다. 그 분청사기, 도자기죠. 우리 앞서 고려의 도자기는 청자였었잖아. 청색이었고 상감청자라 해서 그림이나 좀 그리는 정도였는데 조선시대는 흰색을 좋아합니다. 옷 색깔도 흰색이지만 도자기도 흰색으로. 그래서 분청사기, 하얗게 분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분청사기가 유행했고 도자기도 백자가 유행합니다.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백자. 그래서 아까 양반들 이런 지조, 절개를 좋아하는 사곤자도 좋아했지만 깨끗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백자 같은 거. 그래서 고려가 청자라면은 조선은 백자. 한문 소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세요. 자, 지우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조선은 성리학 국가라고 했습니다. 유교의 한 종류였어요. 되게 어려운 학문이었죠. 그래서 건국 주도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건국 초에는 실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국가 제도나 문물을 갖추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었고 다른 종교도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양반, 사림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성리학만에 집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리학 이외에는 발달하지 못합니다. 성리학자 대표적인 두 사람 구별하라고 그랬죠. 이황과 이이. 이황은 주로 이상적이야. 좀 상상적이야. 근데 이이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황은 리를 강조했어요. 좀 형이상학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인 거.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기를 강조했죠. 현실적인 거. 이황의 성리학책 성악 10도 왕을 위해서 성리학책을 만들었는데 10가지 그림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이는 성악 집요 요약집 성리학을 여러 책들을 요약해서 왕한테 전달했고 동문답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성리학을 왕이 공부할 수 있게 정리해 줬었죠. 붕당이 다르고 특히 이왕의 성리학은 일본에 영향을 주었고 이 같은 경우는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쌤은 개혁적인 이의를 좋아했다라는 거. 자, 유교 윤리. 이게 보급이 되어야지 유교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 윤리라고 해도 되고 성리학 윤리라고 해도 됩니다. 왜 이게 퍼져야 좋냐면 가정에서의 질서, 신분제 질서, 국가의 통치 질서가 유교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테 충성하라. 부모한테 효도하라.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안정적으로 나라 굴러갈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행사를 기록한 국조 오레이, 삼강, 부부간에, 왕과 신하 간에, 그 다음에 또 누구였나요? 남편과 아내 간에 삼강에 대해서 행실을 기록한 행실도, 소학, 어린이들 유교책, 주자가래, 상장, 제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집에서 해야 될 것을 정리한 주자가래 이런 것들 특히 삼강 행실도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이런 것들을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그래서 유교윤리 보급을 통해서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글을 훈민정음을 세종이 반포했었죠. 왜? 백성이 불쌍해서 그래서 편리해졌고 민족문화가 발달했다. 통치를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 등에 쓰였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을 통해서 헌법을 마련했고 세종 때 농사직설을 통해서 농부의 경험, 향약집성박, 우리의 약초 정리한 거 그래서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고 지도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혼일 강리역 대국토 지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 우리도 소중화로서 조그만 중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과학기술이 조선 전기에는 발달했었다고 그랬죠. 특히 세종대왕 때 태조 이성계 때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문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세종과 장영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기구, 혼천이 간이 그리고 앙부일구, 해시계, 물시계, 작용루, 강수량 체크하는 추구기, 칠정산, 역법서인데 중국 중심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걸 바꿨죠. 역시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조선 전기는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얘네가 주인공이었었죠. 그래서 매난국죽 양반의 지조랑 어울리는 사군자를 주로 그렸고 고려 시에 청자가 유행했다라면 조선 초에는 분청사기, 조선 중기 이후로는 백자가 유행을 합니다. 하얀 분을 칠하고 그림을 그렸던 거 백자. 왜 양반들의 어떤 지조랑 깨끗함과 어울리기 때문에 조선하면 백자, 고려는 청자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자, 향촌사회 유교윤리가 영향을 미친 건 향약. 요거는 위에 본문에서 강조 안 됐지만 고향의 약속이라고 그랬었죠. 이걸 누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우리 양반들이 주도한다 그랬었죠. 마을의 약속을 제정하고 그걸 양반들이 주도하면서 유교윤리로서 마을을 통치했었다고 했죠. 자, 천체 관측인데 한성을 기준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바꿨죠. 원래 중국 기준으로 하다가 세종 때 한성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관측하는 것을 바꾼 역법서인 칠정산이었죠.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이 되었고 이건 헌법이었었죠. 자, 이황과 이희는 불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성리학자였었죠. 그리고 세종은 백성들이 문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반포했죠.